제가 실제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을 치료 과정을 공유하면서 보여드리면 전국의 수많은 여드름 흉터 환자분들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어떤 치료를 했는지 등을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드름 흉터 환자 치료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라이언입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치료 과정 포스팅을 기획하였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포스팅하기 어려운 게 여러 편을 연속적으로 올리면서 제 치료 과정과 치료 방식이 어느 정도 노출되기 때문에 약간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 치료 방식에 대해 많은 피부과 선생님들이 개인 메시지나 댓글, 이메일 등을 보내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름 노하우, 비법 같은 것이지만 그래도 궁금해하는 환자분들, 의사분들이 많아서 과감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을 치료 과정을 공유하면서 보여드리면 전국의 수많은 여드름 흉터 환자분들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어떤 치료를 했는지 등을 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단순히 비포, 애프터만 보여드리는 것보다 치료 과정을 연속성 있게 보여드리면 더 신뢰도 가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여드름 흉터 치료 과정 제1탄 레가또와 시크린 레이저를 활용한 치료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료 전 사진입니다. 20대 남성 환자로 뺨 전반적으로 심한 여드름 흉터로 내원하였습니다. 볼에는 아이스픽 흉터, 박스 흉터, 롤링 흉터 등 여러 형태의 페인 흉터가 섞여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붉은기 자국 및 색소 침착도 보였습니다. 다른 피부과에서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아봤지만 흉터 개선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여드름 흉터 환자 치료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렸던 여드름 흉터 포스팅을 보셨던 분들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첫 번째, 흉터 모양에 따른 맞춤 레이저 치료. 두 번째, 표피 손상을 덜 주고 다운타임이 짧은 최신 레이저 기법들. 세 번째, 페인 흉터, 모공, 여드름 자국을 동시에 치료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각각에 대해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흉터 모양에 따른 맞춤 레이저 치료입니다. 저는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때 5가지에서 8가지의 레이저와 2가지에서 5가지의 재생 약물, 그리고 그 외 서브시전과 같은 술기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치료합니다. 환자의 여드름 흉터 모양을 먼저 분석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분류인 아이스픽, 박스, 롤링 흉터 3가지가 아닌 저만의 방식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흉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레이저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회차마다 레이저도 계속 바뀝니다. 대부분 피부과들을 보면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할 때 한두 가지 레이저로 일률적으로 치료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흉터는 다 다르고 필요한 레이저도 다 다릅니다. 각각 본인의 흉터에 따라 맞는 레이저를 선별하고 적절한 조합으로 치료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피 손상을 최대한 덜 주고 다운타임이 짧은 최신 레이저 기법들입니다. 과거에는 흉터 치료 레이저 방식이 크게 피부를 태우고 깎는 방식인 박피성 프락셀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운타임이 3-4주로 길고 홍조 및 피부가 얇아지는 부작용이 수반되지만 흉터 치료 효과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피부를 깎는 방식이 아닌 비박피성 프락셀 레이저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흉터를 치료하는 레이저 방식에 따라 표피 손상을 덜 주고 진피에 작용하는 요즘 방식의 프락셀들은 다운타임이 2에서 5일로 짧습니다. 실제 이러한 방식의 프락셀의 효과가 과거의 깎는 방식의 프락셀보다 덜 불편하고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페인 흉터, 모공, 여드름 자국을 동시에 치료하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페인 흉터, 모공, 여드름 자국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문제점들입니다. 따라서 각각을 구분하여 따로 치료하는 것보다 동시에 종합적으로 플랜을 잘 짜서 치료를 해야 치료 횟수도 단축시키고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드름 흉터 치료가 기본 10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료 전 환자의 흉터를 면밀히 분석을 합니다. 치료 전 사진을 보면 아이스픽 흉터 양상의 1번의 모양과 2번의 박스 모양 흉터 양상, 3번의 롤링형 흉터 양상, 이렇게 3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붉은 자국과 색소 침착도 보입니다. 물론 서로 흉터가 섞여서 구분이 명확치 않은 부위도 있습니다. 1회차 때는 레가또와 시크린 레이저를, 2회차 때도 레가또와 V빔 퍼펙타를 사용하였습니다. 레가또는 단극성 고주파 장비인데 마치 고주파 프락셀처럼 작용합니다. 플라즈마를 생성하여 표피에 미세한 구멍을 만듭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채널이 재생하는 작용으로 흉터가 개선이 됩니다.
롤링성 흉터 및 모공, 그리고 아이스픽 흉터에도 효과적입니다. 시크릿 레이저는 니들 RF, 미세침 고주파, 멀티 니들 RF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장비로 미세침의 끝에서 고주파 전기 에너지가 나와 흉터 재생을 도와줍니다. 롤링 흉터, 박스 흉터, 아이스픽 흉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흉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포텐자도 사용 중인데 시크릿과 포텐자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장비이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어 때에 따라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2회 치료 후입니다. 페인 흉터가 실제 재생해서 차오르는 데에는 시술 후 최소 한 달 이상 지나야 유관으로 관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차 시술 후 페인 흉터가 많이 차오르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좌측 뺨을 보면 전체적으로 롤링성 페인 흉터의 경계가 조금 옅어진 것이 보입니다. 또한 많이 검붉은 여드름 자국들이 색깔이 옅어졌습니다. 아이스픽 흉터나 박스 흉터의 경우는 아직 뚜렷한 치료 효과를 느끼기에는 부족한 회차입니다. 우측 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흉터의 경계가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환자분은 아직 2번 치료밖에 안 했지만 이전 병원에서 받았던 흉터 치료와는 다르게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약 한두 달 후 4회 치료가 끝나고 여드름 흉터 치료 경과 2탄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의학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